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여행사입니다. 오늘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아토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괴물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저도 제가 아토피를 앓으면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너무 정말 힘든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좀 아토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또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알러지 항체에 대한 검사도 발달이 되면서 조금씩 희망의 빛이 이제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몸 안에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일부가 그 괴물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비유해 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그 괴물로 변한 것처럼 내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면역세포가 괴물로 바뀌어서 그 괴물이 내 몸을 공격하는데 어떤 걸 공격하면 그냥 내 피부를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물질 이런 물질들을 공격하는데 그 장소가 내 몸의 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몸에서 정말 좋은 뭐 토마토라든가 뭐 바나나라든가 그리고 뭐 밀가루도 드실 수 있고 우리가 완전식품 그 우수식품이라고 얘기했던 계란이나 특히 뭐 우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괴물이 그거를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어 버리는 질병이에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가면역질환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항체를 만드는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아토피의 경우에서는 아토피 항체가 발견된 게 아니라 검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음식이나 환경적인 물질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 항체, 두 가지 항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10개, 20개, 어떤 경우는 정말 30개, 100개까지도 그런 항체를 만들어 버려서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물을 좀 사이즈도 줄이고 활동을 약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괴물이 내 몸에서 탄생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섞여서 지금 현재는 93종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2013년도까지만 해도 42종이었어요. 그게 60종으로 바뀌면서 또 다시 93가지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 IgE 항체 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gE 항체 검사에서는 음식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체는 음식에 대한 무기를 잘 안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분명히 음식 먹고 알러지 생기거든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안 나오니까 이 검사를 믿을 수도 없고 또 다른 검사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를 신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IgE 검사 외에 또 IgG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체를 만드는 이 검사는 음식만 222가지까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양의 항체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러지 그 검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그 알러지 검사편을 보시면은 IgE와 IgG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금 괴물 얘기에 이제 이어서 이 괴물이 성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기 생산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실제로 균이 들어와서 뭐 요즘에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뭐 세균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균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이 군대 조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무기를 생산하는 군인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가면역질환은 특히 아토피는 이 항체를 만드는 군대 조직에서 괴물이 탄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무기 장착을
다섯 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가지를 하더라도 또 5종류를 하더라도 그 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적게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항체 개수나 종류나 양에 따라서 괴물의 힘이 또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괴물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따로 있고 또 괴물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항체, 무기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저한테 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고기에 대한 항체 알러지가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확률적으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나올 정도로 고기에 대한 항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고기를 그렇게 알러지원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제 상상력인데 마치 우리가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지방은 좋다라는 지방 이론에서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온에 놔두면 굳는 지방, 그 포화 지방, 그리고 상온에서 액상으로 있는 불포화 지방 이런 것들을 굳는 지방을 나쁜 지방이라고 하고 이 액상으로 있는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마치 좀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이 몸에 나쁘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혹시 알러지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고기는 알러지가 별로 없는 게 너무나 특이했어요.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보통 오리고기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 별로 나오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아주 빈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곡물에서 많이 나오고 동물성 단백질로는 이제 우유나 계란이 아주 가장 많은 다빈도로 심각하게 나오는 게 우유나 계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계란 중에서도 계란 흰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고기가 주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고기 드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검사에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매뉴얼에 따라서 식단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가 지금 그 마스터 검사하고 그 만성음식물 알러지 검사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합해보면은 한 30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300가지 정도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대략 300가지라고 치고 음식이나 환경 물질이 300가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검사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이게 양성인지 아니 음성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검사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전한 음식이 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양성반응 나온 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괴물이 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무기, 밀가루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밀가루가 들어오면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가 자꾸 활성화되고 괴물은 또 이걸 더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우선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차단을 해야 되는지 괴물이 괴력을 잃어가고 그 무기의 개수가 줄어들면요 음식을 사실은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아주 오랫동안 밀가루를 싫어하는 그리고 밀가루의 공격력을 가는 항체가 만들어졌다면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제 예를 들면요 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아토피 환자는 아니야. 나는 완전 건강해.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좀
정말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참았던 거. 그랬더니 이 볼에 조금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밀가루도 좀 줄이고, 그래도 먹기는 먹어요. 근데 밀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강하게 알러지 반응이 있었고, 계란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먹긴 먹지만 또 다시 가라앉고, 이 정도 상태는 그냥 치료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고, 남들이 봤을 때 피부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괴물의 이제 유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정말 내 몸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없어지려면 사실 많은 노력들을, 또 음식에 대한 노력들도 함께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검사가 지금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부과에서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대학병원 가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지금 마스트 검사는 동네 어느 병원이나 방문하셔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IgG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이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좀 서울 쪽에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의사선생님들 중에서 기능학 하시는 그 기능학회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남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쪽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역별로는 이제 광역시로 생각한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알기로는 광역시별로 한 두 군데, 한 세 군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소도시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병원을 이제 문의를 하시려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병원에 갔으면 나는 이거 검사했다라고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디서 어떤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간단하게 저도 정리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학병원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비급여 품목이고 하다 보니까 기능의학 그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 병원을 좀 방문하시면 이 검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검사하나요? 등에 떠서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요. 또 피로 이렇게 혈액으로 하는 검사들도 있는데, 이거는 혈액 검사예요. 혈액으로. 네, 이 피부로 떠서 하는 검사는 물론 정확도는 좋겠지만 어떤 좀 단점이 있냐면,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220까지, 300까지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 검사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도 하시지만, 반드시 좀 권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IgG 항체를 검사하는 거, IgE 항체를 검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8분 정도 모이셨네요. 네. 보통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정말 인기 채널들은 뉴스 채널이나 8,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시는데, 저는 사실 정말 이 방송에 의미가 있는 거는 정말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한 분이 오셔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공개적으로 좀 상담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박미숙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원효님, 약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모이시더라도 사실 조금 더 많이 모이시면 너무 좋겠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 한 분의 한 분의 질문이라도 좀 제가 성의껏, 성심껏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지금 지난 시간보다 좀 덜 오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좀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네요. 네. 그리고 우선은 알러지 검사가 왜 IgE와 IgG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두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두 가지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IgE 검사에서는 마늘 알러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IgG 검사에서는 마늘 알러지가 없는 거예요. 이 거꾸로도 있을 수 있고, 이 거꾸로가 훨씬 더 많아요. IgE에서는 검사에서
정말 안전력으로 나왔는데 IgG에서는 아주 높은 그 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걸로 맞아요? 혹시 검사가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틀린 게 아니고요. IgE라고 하는 무기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괴물이 무기 창고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서 IgE라는 창고가 무기 창고가 있고요. 또 IgG라는 무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IgE라는 창고만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여기에는 진먼지 진드기 항체는 있는데 음식 항체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 당신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검사했을 때 그랬거든요. 밀가루 먹으면 올라오는데 알러지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떨어졌던 건데 알고 보니 다른 창고가 또 있었던 거죠. 이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는 무기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IgG 222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이 검사.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IgE에는 없는데 IgG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양쪽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기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총도 필요하고 대포도 필요하고 요즘에 핵무기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무기가 어떤 지역하고 또 전쟁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지역에서는 그런 미사일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멀리 쏘고 싶을 때, 먼 나라를 공격하고 싶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 그 알러지 항체도요. 마늘에 대한 항체가 양쪽에 있지만 이 항체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총이고 이거는 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음식이 딱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시점도 다르고 IgE 항체는 바로 즉각적인 공격을 해요. 딱 보면 바로 공격하는 거. 근데 IgG 항체는요. 바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공격해야 되나 말나.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공격해서 오랫동안 공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 시스템에 다르다는 거, 무기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장에 그 알러지 항체가 있든 어쨌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양쪽에서 어떤 쪽이 나타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알러지 음식에 대한 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다빈으로 나오는 거는 계란 흰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계란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데 계란 특히 노른자보다 저 흰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노른자는 먹기 싫다고 그러고 흰자만 골라서 먹고 이러는데 사실 흰자에 너무 알러지원이 많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가장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계란이에요. 어찌 보면 계란이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수 있지만 다빈도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항체의 개수가 늘어났을 거라는 또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추정은 왜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파인애플 알러지도 간혹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파인애플 좋아하세요? 그러면 파인애플 자주 먹는다고. 정말 자주 먹었는데 이게 알러지 원인 줄 정말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밀가루하고 그렇게 다빈으로 나타나는 우유, 계란이 없었던 분이 딱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우유, 계란 2가지가 다 없었던 게 너무 그 검사가 혹시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없었는데 그분은 메밀 알러지가 제일 높았어요. 너무 특이한 거예요. 다른 분한테 나타나지 않는 메밀이. 그래서 아니 메밀이 알러지가 있네요. 너무 특이해서 여쭤봤더니 메밀을 매일 먹어요. 메밀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자, 괴물의 특성을 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 몸에 자꾸 들어오면 이거 뭐지? 왜 계속 들어오지? 공격할 무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빈도로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항체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의 또 특징은 완전 심하세요. 정말 전신 아토피. 그리고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쌀 알러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지없이 쌀 알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쌀은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잖아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쌀을 거부할 거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쌀은 우리 몸에 너무나 밀접한, 우리 세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쌀인데도 그거에도 알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나 계란보다 더 높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쌀 자체가 알러지 물질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란이나 우유를 정말 쌀처럼 매일 먹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치 정말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건 또 감자 알러지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이들 패스트푸드점 가면 그 감자칩 되게 많이 먹잖아요. 감자칩, 감자튀김 되게 많이 먹죠. 감자로 요리가 되는 음식들이 패스트푸드점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환자들은 감자, 고기가 아니라 감자튀김 정말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 정말 이 세트 정말 맛있는 세트잖아요. 그런데 이 감자도 아주 다빈도로 거의 나오는 정도로 많이 나오고요. 보통 알러지 음식 하면 우리가 땅콩 알러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땅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검사에서 땅콩 알러지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특히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서는 땅콩 나오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한 분 계셨어요. 땅콩 알러지가 강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별로 너무나 다르고 제가 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나는 그 통계가 다 맞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너추럴 알러지는 되게 많은데 너추럴 중에서 가장 다빈도로 나오는 게 캐시넛이라는 너추럴이에요.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너트도 꽤 많이 나오는데 캐시넛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콩류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완두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콩도 종류가 많은데 완두콩 알러지가 가장 콩 중에서는 다빈도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과일 종류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많이 봤던 과일 중에 1등은 뭐냐면 자두 알러지였어요. 그래서 저 진짜 자두 좋아하거든요. 여름철에 자두를 어떻게 먹냐면 과일하고 갈아서 먹을 때 자두가 섞이면 그렇게 맛있어요. 약간 새콤달콤해서 사과하고 자두랑 섞어도 맛있고, 자두와 어떤 과일 주스든지 섞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자두가 과일 중에 으뜸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만약에 자두는 여름 과일이잖아요. 내가 좀 여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데 나 자두 너무 좋아해. 그러면 자두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기피해야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자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옷이 두꺼워지고 이제 털옷을 입게 되고 좀 기모가 있는 옷.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도 안에 털이 북실북실한 자켓을 입고 가지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침에 엄마 추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털 속에, 그리고 면이라 하더라도 그 면이 짜집게 돼 있는 이 면사와 면 사이 틈새 속에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가 너무 숨어 살기 좋거든요. 털면 먼지 엄청 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있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도 좀 목을 좀 오픈을 하고 있었는데 목에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아예 좀 싫어하게 됐어요. 이제 기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쌀쌀해지면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있는 게 가장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름 과일로 자두 말씀을 드렸는데 자두와 여름철에 곰팡이 알러지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 곰팡이 알러지는 마스트 검사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진먼지나 이런 곰팡이나 바퀴벌레, 풀종 이런 거 다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검사는 동네 어느 병원이나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진먼지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는 꼭 힘들게 어디 멀리까지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병원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진먼지 알러지 털이다. 그리고
진먼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피부 상태는요, 피부가 많이 이렇게 거칠어져 있어요. 네, 거칠어져 있고 피부도 색깔이 약간 갈변해 있고, 그러니까 붉게 올라오는 아토피도 있고요, 좀 갈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에서 굉장히 심하다, 아주 심한 경우는 이렇게 갈변돼 있다는 거, 그리고 거칠어져 있다는 거, 아스팔트처럼 좀 거칠거칠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알러지가 뭐냐면 고양이 털. 고양이 털은 나오면 이렇게 조금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굉장히 중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뭐 5단계, 6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기 멀리 고양이를 쳐다만 봐도 알러지가 일어날 정도로 강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데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시고 애완견 그리고 강아지도 뭐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마스트 검사 하셔가지고 그 털에 대한 알러지 없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강아지 털에 대한 알러지는 없는데요. 제가 아토피가 막 진행하고 있을 때 강아지가 옆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막 이러면 막 가렵고 힘들었어요. 강아지 털인가? 그건 아닐 텐데 강아지 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털 속에 들어있는 이 진먼지나 이런 것들, 먼지 때문에 그 먼지가 날리면서 저한테 알러지 반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아주지를 못해요. 저희 아이들은 왜 엄마는 강아지 안 안아주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 털이 조금 저한테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털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키우진 않는데 내 본가에는 집에 가면 어머님은 키워요. 잠깐 가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만 갔다 오면, 본가에만 갔다 오면 아토피가 심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검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오류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삼겹살을 구워주셨는데 소갈비를 먹었는데 그거 먹으니까 올라온 것 같아.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트는 거예요. 어떤 주되게 많이 먹었던 음식에서 그리고 메인 재료에서 찾는데 사실은 메인 재료가 아니라 삼겹살과 같이 먹었던 마늘에서 알러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오이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정말 심각한 아토피 환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선 일단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 너무 괴롭고 무섭고 온몸에 다 상처고 한번 그렇게 가려움증이 시작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괴로워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토피라는 질환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신 아토피가 아니었는데도 뭐 하나가 조금만 올라와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대인관계가 갑자기 공포스러워지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토피 가지신 많은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치료는 분명히 맞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또 그런 영양소 치료와 함께 가면서 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지켜갈 수 있다면 내년 언제쯤인가는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제가 작년 겨울에 힘들었지만 올 가을에 이렇게 자유로운 또 몸이 된 것처럼 자유로움을 찾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한 가지로, 두 가지로 남들이 했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노력하셔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토피다.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